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제로보드 XE와 누리고 쇼핑몰 연동을 통한 쇼핑몰 만들기 세 번째 영상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팅 부분 테스팅을 하고 또 하느라고 또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영상이 이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모듈들 페이지 생성해야 될 것들, 그 부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완료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이아웃 구성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제 모듈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 결제 페이지 부분, 페이지 목록에서 그죠? 결제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할 거고요. 마일리지 부분 일단 생성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전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마일리지 기능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일리지 페이지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지금 이제 스킨을 이용해서 하는 거 하고, 이후에는 좀 응용해서 기본 스킨이 아닌 템플릿형 스킨을 구입을 해서 그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까지 해서 응용한 그런 어떤 완성도 있는 쇼핑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관리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장바구니 모듈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장바구니 모듈은 필히 모듈명을 동일한 모듈명, 꼭 그 모듈명을 사용을 해줘야만이 정상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명은 꼭 카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카트로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브라우징 될 브라우저 제목은 뭐 장바구니 주시면 되고요. 기본 스킨으로 먼저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쇼핑몰에서 장바구니를 클릭을 했었을 때, 그죠? 클릭을 했었을 때 결제 모듈들이 연동되지는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 거를 예로 들면 이게 이제 키 제가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눌렀을 때 지금 이제 장바구니에 담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장바구니 다음 후에 우리가 이제 주문하기 버튼을 이렇게 누른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연동되지는 결제 화면입니다. 그 결제 화면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게 여기에 결제하기, 그러니까 결제 모듈을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이 결제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결제 모듈 자체에서 했었죠. 결제 모듈에서 뭐 통장, 그 다음에 이니시스 페이, 그죠? 예, 이니시스 모바일과 또 이니시스 PC용 그런 어떤 결제 모듈,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결제하기 그런 어떤 모듈이 따로 있었고, 그쪽에서 바로 두 개를 연동해서 나오게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불러와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송지 선택 사용해 주시고요. 배송비 결제 이렇게 똑같이 선택해 주시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거니까 모바일 체크해 주시고, 그죠? 기본 데폴트로 해서 다음과 같이 장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장바구니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 나머지 이제 여기 지금 추가 설정 부분들 세팅을 해주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페이지 목록에 장바구니 화면이 나왔고요. 그죠?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은 디자인 부분도 레이아웃 부분도 안 건들고 있는 상태니까 좀 레이아웃이 좀 어설픈 형태가 됐고요. 일단 여기서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서 결제 폼에 여기다 새 그룹을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결제 내역 관련입니다. 여기다
그냥 결제 상세 내역하고요. 쇼핑몰 일반 상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장을 하나 하게 되면 일단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상세 내역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추가를 해주는데 그 필드는 이제 결제를 할 때 결론적으로 결제자의 말 그대로 이름과 그죠? 이름과 요거는 이제 필수 항목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제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필드 추가해서 결제자의 주소 이것도 마찬가지 필수 항목이 돼야 되겠죠. 그죠? 주소까지 이렇게 입력이 안 되지면 또 주문을 못 하게끔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결제자의 연락처 그죠? 전화번호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똑같이 필수 항목으로. 그 다음에 결제자의 이제 핸드폰 번호까지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또 연락을 따로 이렇게 취해야 될 그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추가 결제 폼을 만들어주고 스킨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기본적인 스킨이 지금 현재 일반 스킨과 모바일 스킨 두 개로 나눠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장바구니에 들어갔었을 때 크기니까 뭐 110에 150 정도 주셔도 되고 그죠? 뭐 또는 240에 335가 있을 겁니다. 사이즈가 325 네. 이렇게 사이즈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모바일 스킨 이 부분 그냥 한번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바구니 모듈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운송비는 기본 데폴트 운송비를 입력을 해주는 형태, 그 다음에 비회원도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등록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 마일리지 장바구니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통화 설정 이건 돈이죠. 돈은 그대로 뭐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문 관리 부분입니다. 모듈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더 있네요. 상품 관리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주문 관리 있는데 주문 관리에서도 마찬가지 페이지 목록하면 페이지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페이지가 생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나오니까 주문 관리 페이지 생성하고요. 여기 모듈 이름은 꼭 오더스로 줘야 됩니다. 꼭 오도수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름은 의무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데폴트 값으로 제가 정하도록 할게요. 뭐 사용자 스킨 기본 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모바일 기본 스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일단 주문 관리 페이지까지 생성이 되었고, 기본 스킨 부분은 그죠? 예. 주문했었을 때 기본 스킨 부분도 마찬가지 같은 사이즈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관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페이지 목록 들어가 가지고 그죠? 관리 들어가서 모바일 스킨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사이즈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 레이아웃 구성을 완료한 후에 하나씩 사이즈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정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권한 부분까지 자기의 그 관리 권한과 접근 권한까지 저장식을 이렇게 한 번씩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일단 주문 관리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하나 완료가 어느 정도 되졌고요. 기본 설정 부분에 에스크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기본 배송 회사, 그죠? 직배송이냐 뭐 택배 회사냐 이것들 다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택배 회사에 연동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동하게 되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겠죠. 이렇게 가고요. 나머지 콘텐츠 관리나 그 다음에 판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물건이 판매됐었을 때 나오는 형태들이겠죠. 이렇게까지 해주면 기본적인 모듈 등록 가장 이제
좀 복잡하다? 아니, 아무튼 해야 될 부분,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의 모듈 등록 작업이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회원 관리 잘 돼 있죠.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상품 관리입니다. 상품 관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시간을 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상품 관리도 페이지를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쇼핑몰 일반 상품 요 부분으로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대부분 여기는 이제 상품 해가지고 굿 이렇게 주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자기의 샵 이름을 여기다 주면 됩니다. 또는 여기에 상품 그런 어떤 상품이다. 그렇죠. 그걸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버섯 상품으로 제가 줄까요? 방법은 여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런 어떤 상품 관리 부분에서요.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페이지를 여러 개의 페이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구분이나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편하겠죠. 만약의 경우 이제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런 어떤 잡자재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종류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농산물도 있고 근다 한다면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농산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죠? 농산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면 여기다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농산물에 해당하는 농산물 그냥 뭐 푸드 다 푸드인데 그죠? 농산물을 엔푸드로 할게요. 그냥 엔푸드라 해가지고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이제 농산물에 해당하는 페이지입니다. 또는 뭐 이제 엔푸드 해가지고 농산물 중에서 본인이 이제 관리하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버섯 상품만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레이아웃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일단 기본으로 가도록 할게요. 기본으로 일단 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하나하나 컨텐츠를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대로 두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는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이동하게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본 배송 정책을 써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모바일 부분도 똑같겠죠. 모바일 부분도 기본 모바일 걸죠. 일단 컨텐츠몰, 쇼핑몰 컨텐츠몰, 디지털 컨텐츠몰. 일단 나중에 이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죠? 등록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목록에 버섯 그런 어떤 상품 그런 어떤 형태의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만약의 경우 또 상품이 여러 다양한 그런 어떤 상품이 있다면 그죠? 전복이면 전복. 똑같이 레이아웃은 기본으로 줄 거고요. 디지털 콘텐츠로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형태로 해주면 됩니다. 모바일 뷰도 기본 모바일 뷰로 하고 등록. 그러면 페이지가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만들어 볼게요. 얼른 급하게. 고등어까지 했고 벌써 뭐 세 개만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를 종합적인 형태의 몰로 상품 종합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죠? 이렇게 하고요. 똑같이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주고 이것도 나머지는 똑같이 주시고 등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총 4개의 상품 관리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각각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 등록을 상품들을 여기다 각각 맞춰 가지고 전복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구분별로 분류별로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종합 상품입니다. 이 종합 상품에는 한꺼번에 모든 아이템들을 다 각각 등록을 해서 그 부분을 분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같이 드려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일단 상품들을 한 번씩 등록을 한번 이렇게 해볼 건데요. 자, 종합 상품이라는 거는 전체 고등어, 전복, 버섯 이거에 관련 없이 그죠? 관련 없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 따로 분류되지 않고 그냥 전체가 싹 나열되어 있는 형태가 종합 상품 그런 어떤 페이지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이용하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종합 상품의 관리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리 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성된 이후에 관리 페이지에는 상품 목록, 상품 등록, 또 일괄 등록, 메인 진열 카테고리, 그 다음에 추가 등록 폼, 상품 분류 관리, 쭉 이렇게 목차들이 있습니다. 이 목차들에 대한 것들도 한 번씩 꼭 이렇게 다 생성할 건 생성을 해줘야 되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일괄 등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품들을 한꺼번에 문서의 그런 어떤 형태로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말 그대로 메모장 기능이나 또는 엑셀 그러죠. 엑셀에서 탭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상품들을 한꺼번에 등록할 때 쓰는 형태들이 바로 일괄 등록이고, 그다음에 상품 등록은 하나하나 이렇게 등록을 할 때, 그렇죠. 일일이 관리자가 하나씩 상품을 등록을 해줄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상품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목록은 상품 등록이 완료되면 쭉 그 목록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쭉. 그러면 일단은 이 상품 목록에가 이 분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류 부분. 그죠? 요 분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분류 부분들은 말 그대로 여기에 상품 분류 부분에서 이제 등록을 해줌으로써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상품 종합 상품 관리 부분이 있잖아요. 요 종합 상품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이 상품 분류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농산품, 수산품 각각 이런 어떤 형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분리를 할 그런 어떤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종합상품관리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었고 아까 보셨던 나머지 각각의 이 페이지들은 저렇게 분류를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품 등록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부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분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분류 선택에는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4차 분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분류는 큰 목차로 따졌을 때 대분류가 만약에 경우 버섯류를 한다면 버섯 위에는 또 새송이 버섯도 있고 그 다음에 팽이 버섯도 있고 그것도 새송이 버섯 안에 박스도 있고 벌크도 있고 거기에 또 1kg짜리도 있고 2kg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런 어떤 형태들의 분류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분류 선택 부분이고요. 그 다음 상품명 글죠. 상품 코드 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기 메인 진열점 화면이 표현될 그런 어떤 이미지 썸네일이고 진열 여부 출력함 하지 않음에 따라서 진열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지는 형태가 되겠죠. 가격 넣어주고 과세 비과세 해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재고 넣어주고 이런 어떤 형태들입니다. 그러죠. 이제 이 작업들을 하나씩 할 거고 요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어떤 거냐. 먼저
제일 먼저 해줄 게 페이지 설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서 쭉 한번 봐보도록.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내용 맞아요. 요건 했던 거고. 그 다음으로 해줄 게 이제 추가 등록 폼이 됩니다. 이 추가 등록 폼에다가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집어넣어주고 그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뭐 상품 그런 어떤 설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죠? 예, 상품 아이콘도 있고 상품 설명도 있고 그 부분 두 가지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설명을 등록할 때는 일단은 이 항목 이름을 DSC로 일단 먼저 해놓고 요 부분은 꼭 이렇게 좀 일단은 지켜주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것 말고 따로 이제 템플릿을 구매를 했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 줄 입력 칸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 아이콘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상품 아이콘은 꼭 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십시오. 일단은요. 그래야 나중에 템플릿을 사용을 했었을 때 디자인을 사용을 했었을 때 연동이 같이 잘 되는 형태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상품 아이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중 선택으로 해서 체크박스 해가지고 이 이름은 동일하게 꼭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그 부분들이 연동될 때 템플릿을 업데이트했을 때 연동될 때 이게 사용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줄 거거든요. 썸네일을 3개가 메인 그 썸네일 화면에 3개의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골라서 확인하고 볼 수 있게끔 상세하게 썸네일 아이콘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를 주신데 입력 항목은 꼭 THUMBI 요 부분을 그대로 주십시오. 일단 그대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한 줄 칸 해가지고 들어줘. 이 방법은 요 3가지는 그대로 일단 똑같이 지정을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기본 페이지, 기본 지금 현재 디자인 페이지는 사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추가 등록 폼까지 먼저 만들어주는 형태가 돼야 되고요. 페이지 생성했고 추가 등록 폼 만들어주고 그죠?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진열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 추가해가지고 메인 진열 카테고리는 일반 상품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상품 카테고리 하나, 그 다음에 또 신규 상품, 그 다음에 뭐 세일 상품, 그죠? 그 다음에 뭐 제일 잘 나가는 그죠? 상품이 있다면 썸네일 우리가 상품 아이콘 만든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에 상품 페이지에 번호들이 있죠. 이 번호들은 나중에 레이아웃 디자인하고 연동되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을 꼭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이제 상품 분류 관리 이 부분입니다. 상품 분류 관리 분류가 있고요. 이 분류에 따라서 제가 이제 하나씩 분류를 하겠습니다. 분류 등록을 누르시고요. 벌써 상품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이제 2개의 분류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류회가 아까 뭐 전복류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1차 분류가 만들어지죠. 1차 분류를 만들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2차 분류인데 2차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1차 분류를 클릭한 후에 분류 등록 이렇게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분류 등록을 버튼을 추가를 안 눌렀네요. 그렇죠? 다시 이거는 그대로 변경을 해 놓고요. 자, 여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분류 등록을 눌러줘서 여기가 지금 현재 분류가 새송이 버섯 그 다음으로 이제 2차 분류가 만들어지다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팽이버섯도 이렇게 하고요. 전복도 마찬가지. 전복은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2kg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종류가 여기는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데이터를.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큰 분류가 1차 분류, 2차 분류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1, 2차 분류까지는 되진 상태고요. 여기 이제 나머지 3차 분류까지 4차 분류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4차 분류까지는 그렇고 3차 분류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이 상품 분류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카테고리 위치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만들어져야 상품을 거기에 맞춰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야 쓰겠다. 이건 이제 상품이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복도 각각의 이제 종류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더 등록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두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각각의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자 하면 각 그 쇼핑몰을 구성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있을 거고 그 상품들의 분류들은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본인의 그런 어떤 분류 기준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를 지금 한번 직접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류를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상품 등록 부분하고 목록 페이지, 출력 페이지, 목록 출력 페이지, 상세 출력 페이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스킨하고 모바일 스킨, 그 다음에 추가 설정, 권한 설정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품을 등록하는 그 부분에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해줘야 될 게 추가 등록 폼이고, 추가 등록 폼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런 어떤 항목을 추가를 더했고, 메인 진열 카테고리를 만들 때 카테고리를 이렇게 각각의 상품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목록에서 여기는 종합 상품에 해당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농수산물 다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상품 분류 구분을 이렇게 쭉 해줬다는 거, 그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지금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또 다음 네 번째 영상에서는 나머지 하나하나 것들을 또 이렇게 쭉 차분하게 또 진행을 해서 직접 만든다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영상 이상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